차를 샀는데 한 달 만에 450만 원이나 시세가 뚝 떨어진다.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차라는 게 원래 사자마자 시동을 걸자마자 감가가 되는 물건이라고 하긴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게 문제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단순히 뉴스 소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차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격표, 심지어는 중고차 시세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비인기 모델들만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알 게 뭔가요?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안정적으로 팔릴 만한 제품이냐, 전망은 괜찮냐, 이게 문제일 텐데 오늘은 그래서 최근 전기차 시세가 어느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지, 진짜 구매를 해도 되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고 전기차 시세가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냥 단순 비교하면 휘발유 같은 내연기관차는 가격 하락폭이 2배나 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가 100만원 떨어질 동안 전기차는 200만원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실제로 11월 기준 시세 하락 현황을 보면 볼보 C40 리차지가 8.4% 떨어져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350만원에 거래되던 차인데 450만원이나 떨어졌다는 거죠. 이외에 눈에 띄는 게 현대차의 아이오닉 6, 얘도 같은 기간 동안 시세가 4.9%나 떨어졌고요. 벤츠나 BM 같은 인기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EQE랑 BMW i4 모두 중고차 시세가 4.7%씩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연기관차랑 비교하면 하락폭 체감이 더 큽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내연기관 중고차는 평균 시세 하락률이 2%였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차가 1.2%, 경유차랑 하이브리드 차도 각각 0.8%씩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최대 8.4%가 떨어진 거잖아요. 평균치를 기준으로 봐도 일반적인 중고차는 매달 평균 1% 정도 감가가 이뤄지는데 중고 전기차는 평균 감가율이 2배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지금 기름값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전기차 수요 증가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시세가 떨어진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전기차를 싫어하니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다, 전기차를 타보거나 말하는 거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전혀 감정적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죠. 아주 당연한 시장 논리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 전기차 평균 시세 하락은 꽤 꾸준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던 게 8월부터 곤두박질 치더니 10월에는 2.5%까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인이다, 보조금이다 해서 그나마 11월에는 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지금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감가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물건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사지를 않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가격을 내려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파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일이라는 것도 수요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 쓰는 전략 중 하나인데 문제는 전기차에서 이탈한 수요가 하이브리드 차라는 다른 대안으로 이동하고 있고, 심지어 하이브리드는 너무나도 완벽한 대안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탈한 수요를 다시 뺏어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판매량 증가율이나 절대적인 판매량 수치만 봐도 하이브리드 차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하이브리드 차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9만 대 넘게 팔리던 게 올해는 26만 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시장에서 그렇게 밀어준 걸 생각하면 수요가 아주 크게 급증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판매량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문제들이 이제는 실제 차주들이 경험하고 체감하는 단계가 됐잖아요. 인프라 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연기관차보다 불편한 충전 루틴과 시스템, 보조금이나 국가 정책에 따라 편차가 심한 시세,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려왔고, 심지어 올해는 아예 전기차 수요가 너무 안 나와서 국가 정책 차원으로 수요를 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할인 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부정적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굳이 머리 아픈 제품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는 돈이 되는 제품이잖아요. 이미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와 있고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돈도 됩니다. 심지어 수요도 아주 탄탄하죠. 전기차는 4주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여전히 대기 기간이 1년 내라고 할 정도니까요. 돈도 되고 수요는 탄탄하고 이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로 돈을 벌던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차에도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기아죠.
하이브리드 차 수요에 대응하려고 중국에서 생산한 엔진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의 물량이 여유롭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엔진만으로는 하이브리드 차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니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대처라고 볼 수 있죠. 엔진이 있어야 차를 만드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하는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고 다른 부품도 아니고 엔진 내라 특히 예민할 수 있는데 이것보단 수요를 대응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거겠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는 돈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되니 반대로 전기차 시장은 어떤가요? 빠져나가고 있는 수요, 하이브리드 차로 이탈하고 있는 수요를 다시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요가 많은 제조사 테슬라 같은 것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얘네도 언제 수요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 이탈을 미리 방지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독일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를 생산할 거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독일에서 공장 라인 늘리는 걸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도 딱히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이 소리는 테슬라도 지금 저가형 전기차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수요 이탈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포드는 전기차 공장 투자를 보려 하고 GM은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해버리고 이런 게 모두 방향 자체는 같은 거란 거죠. 기존에는 100밖에 안 되던 전기차 수요에 제조사들이 일단 돌진하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100이라는 걸 알고 수요가 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지해서 이 수요에 맞게 계획과 투자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제조사들이 판단 실패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 이건 또 아닙니다. 섣부르다기보단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솔린 차를 사냐 디젤 차를 사냐처럼 취향과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것 뿐이라고요. 다만 이런 게 신경 쓰일 수는 있죠. 내가 사는 차가 단종이 되진 않을지, 비인기 모델이 되면서 매년 어떤 신차가 나올 때마다 단종될 거란 말이 나오진 않을지, 이런 것들이요. 아무래도 부품 수급도 그렇고 서비스 품질도 그렇고 법적으로 의무 보급 기한이 있긴 하지만 인기 모델한테 모든 게 밀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냥 지금 상황을 쭉 보면 비싼 전기차들 중 일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비싼 돈을 내고 굳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비싸다는 인식이 깨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전기차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반면 저가형 전기차는 글쎄요. 이미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뛰어든 새로운 경쟁 시장이기도 하고 남은 새로운 수요도 이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기저기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제조사별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저가형 전기차는 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하이브리드 차를 거쳐서 전기차는 그 다음에 구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전기차만 사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 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딱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전기차를 구매한 분들 중에선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이건 이거대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시세도 계속 떨어진다 하지 신형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니 중고 전기차가 주춤한 것도 당연할 수밖에요. 이게 전기차 시장이 몰락이라 하긴 또 그렇고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 오히려 방향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가 본인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다면 구매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이브리드라는 대안으로 가는 게 마음 편하단 거죠. 어차피 전기차도 계속 나올 것이고 하이브리드 차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